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단순히 한 가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내가 평생 믿고 있던 바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던 땅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증거가 분명할수록 부정은 곧 큰 충격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해서요, 그 순간에는 이성을 붙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엉켜 있는데 정작 내 몸은 제멋대로 반응해요.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눈앞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본능적이고 감정이 휘둘린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상담 중에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에게 바로 달려들어 따지고 밤새 소리 지르고 몰아붙이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증거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 지워버리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감당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게 막 넘쳐나니까 마음의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말해버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 같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 속이 풀릴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러기까지 했을까? 그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이런 후회는 단순히 내 마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발목을 잡게 되죠.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에는 사실 다 무너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만큼 외도라는 건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배신이고 가장 큰 상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느끼셔도 되고 슬픔이 올라오면 울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끌려가서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그건 단순히 감정의 발산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행동은 곧 내 삶과 가정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피하는 거예요. 그 10가지만 지켜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 더 깊은 구덩이로 위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하느냐보다 뭘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것이 결국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고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바로 지워버리는 거.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증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떠있는 그 사진, 문자, 통화기록, 녹음 파일, 그것들을 보는 순간 정말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칩니다. 아, 이걸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고? 너무 끔찍하다.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이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카톡을 날리고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아, 내 폰에 이런 거 두기 싫다. 이건 더럽다. 당장 없애야 속이 시원하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린 행동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상담 중에 어떤 한 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된 날에 화가 나가지고 그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왜 가지고 있어야 해? 난 이런 걸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뿐이었대요. 하지만 며칠 뒤에 배우자가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발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증거가 없으니까 본인이 본 사실을 끝까지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는 거는 더 큰 혼란과 억울한 뿐이죠. 또 다른 경우는 배우자가 오히려 그런 거 없었다, 네가 왜곡해서 보는 거다 라며 역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었대요. 그 순간 증거만 있었어도 명확히 사실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이미 지워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흔들리게 됐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건가? 이런 자기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회복은 더 멀어졌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히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증거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고 나중에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때 나를 지켜줄 건 내가 갖고 있는 증거뿐이에요.
물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괴롭죠. 매번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 파일이 보이고 그 대화를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두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워버리면 그건 단순히 보기 싫은 걸 없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 손에 두는 게 너무 괴로우면 안전하게 옮겨두세요. 뭐 USB에 저장한다든지 뭐 클라우드에 올려둔다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지인한테 맡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감정 때문에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이 앞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단 한 가지 꼭 명심하세요. 증거를 지우는 건 내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지워버리는 행동이에요. 그 순간 힘들어도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증거를 보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솟구치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이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너무 억울하다. 누군가한테 지금 당장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고 문자로 쏟아내고 심지어 SNS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미쳐버리겠어. 이 사람 바람 폈어. 뭐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너 내가 지금 뭐 받는지 알아?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심지어는 회사 동료나 지인에게까지 이게 다 사실이다라며 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고 나를 대신해서 분노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어요. 아 그래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았으니까 이 사람 이제 꼼짝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요. 첫 번째는 주변에 퍼뜨려버리면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용서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배신의 기억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주변은 쉽게 잊지 못해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너는 참아도 나는 못 참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다시 흔들고 가정을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겠죠. 둘째는 감정적으로 막 던진 말이 나중에 오히려 나를 불리한 위치에 세울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해버리면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동조해서 말을 보태다가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 자신 배우자를 몰아세운다든지 친구가 상간자에게 연락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집니다. 처음엔 내가 털어놓은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더 괴로워요. 내 아픈 이야기가 이제는 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한테나 말했을까 이런 후회가 남게 되죠. 외도를 알게 된 충격은 혼자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무작정 주변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고 지혜로운 한 사람 아니면 전문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제대로 지키고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동은 내 분노를 잠깐 풀어주지만 내 미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세 번째, 아이들에게 바로 말해버리는 거.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건 배우자와의 신뢰지만 동시에 내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는 절망감이 함께 몰려와요.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커서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네가 믿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네가 존경하는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 순간 부모 마음은 터져버린 풍선처럼 감정이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결국 부부의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떠안겨버리는 건 어린 가슴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무척 좋아하고 매일 놀아달라 조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앞으로 아빠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죠. 나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마음은 찢어지고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이겠죠.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을 동시에 떠안게 되면서 아이의 내면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겠죠. 이건 단순히 순간의 상처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아닐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짐을 평생 지고 가기도 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부모가 회복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해도 아이들 마음에는 그날 들었던 말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건강한 부모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외도 사실을 아이들에게 바로 말해버리는 건 순간의 분노를 쏘는 행동일 뿐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는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겠죠. 부모의 문제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걸 또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아이들을 보호막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당한 고통을 아이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상처를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그 상처를 남겨주면 결국 2배의 고통을 만드는 결과가 되겠죠.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지켜야 할 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와 아빠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품에서 자고 싶고 아빠 손을 잡고 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넷째, 폭력이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건 분노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던지고 싶고 상대를 붙잡고 흔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배신의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출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순간 그렇게 반응해요.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심지어 배우자를 밀치거나 손찌검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줘야만 내 마음이 풀린다. 순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지만 사실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폭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고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외도를 한 건 맞지만 당신이 폭력을 행사했잖아. 당신이 먼저 손을 썼으니까 나는 오히려 피해자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외도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력은 나한테도 상처를 남깁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건 후회죠.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폭력을 쓰는 사람이 돼버렸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결국 나를 더 무너뜨리고 나중에 회복의 길에도 발목을 잡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은 아이들의 눈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아빠는 엄마는 화가 나면 손을 쓰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 기억은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계속 따라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인간관계와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겠죠.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건 결코 내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리고 가정을 더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요. 힘들겠지만 머리를 차갑게 하셔서 상대가 내 마음을 짓밟았다고 해서 나까지 스스로 품격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순간 분노를 참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노를 참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차라리 주먹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참고 폭력을 피하면 그 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의 대화와 법적 절차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외도의 상처는 크지만 폭력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폭력입니다. 그 순간 내 주먹을 참는 것이 오히려 내 가정과 내 미래를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무작정 가출하거나 집을 나와버리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다. 그 마음을 못 이겨서 가방 하나 대충 챙기고 집을 뛰쳐나와 버리거나 차에 몸을 던져놓고 무작정 달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 이해할 수 있죠.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숨을 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기억들이 가시처럼 박혀서 차라리 내가 나가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작정 집을 나와버리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집을 떠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핑계거리와 변명의 기회를 줘요.
나는 집에 있었는데 당신이 집 나갔다. 가정을 지키려는 쪽은 나였는데 당신이 떠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마치 내가 문제를 느끼는 것처럼 뒤집히는 거죠. 둘째는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가정 안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은 더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엄마가, 아빠가 집을 나갔어.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인가?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나가는 선택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셋째, 집을 나와버리는 거 결국 내 자리를 비워주는 행동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배우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오히려 마음대로 행동할 공간을 주는 꼴이 돼요. 잘됐다, 나가줬네. 이제 내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억지로 대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가 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면 차라리 가까운 카페에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신뢰할 만한 친구 집에 하루 이틀 머무는 거 괜찮습니다. 정인되면 전화 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집은 이지혜, 내게 자리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무작정 떠나버리는 건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떠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당장은 숨이 막혀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내 권리와 내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거.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누굴까요?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상간자입니다. 저 인간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 내 남편, 내 아내를 뺏어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솟구치면서 분노의 화살이 곧장 상간자에게 향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휴대폰을 붙잡고 번호를 눌러버리고 당장 만나자고 하거나 욕설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하게 밀려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길로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그 상대를 두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따져 묻고 내 손으로 응징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째로 법적으로 불리해져요. 외도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을 하면 또 그 순간에 상황은 뒤집힙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당신이 폭언과 협박을 했다. 당신을 먼저 찾아와서 괴롭혔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돼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 역고소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도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상간자는 이미 내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을 정도로 뻔뻔하고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따져도 그 사람은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 배우자가 날 찾은 거다라는 식으로 도리어 비아냥거리거나 자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분노는 더 커지겠죠? 마음은 더 무너지고 상처는 곱하기가 됩니다. 셋째, 관계 회복의 길도 멀어집니다. 외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은 배우자와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상간자와 먼저 싸우고 감정 싸움에 휘말리면 정작 배우자와 대화할 관계 정리에 집중할 힘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당신이 상간자한테 난동을 부렸다면 오히려 상간자 편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겠죠. 상간자의 문제는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하는 문제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거나 정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 외의 방법은 순간의 분노를 푸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를 더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충동이 올라오더라도 욕망을 꼭 참으시고 전화기를 내려놓으시고 메시지를 지으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문가한테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상담을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순간 참는 것이 결국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에요. 일곱 번째, 배우자를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슴속에서 가장 먼저 솟구치는 충동은 지금 당장 따져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누구야? 언제부터야? 어디서 만났어? 몇 번 본 거야? 당장 연락해. 지금도 연락해? 머릿속은 수천 가지 질문으로 가득하고 그 답을 당장 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밤새 배우자를 몰아붙입니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건 고개를 숙이고 있건 상관없이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끊임없이 캐묻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돼요. 배우자를 무작정 몰아붙이는 거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몰아붙이는 순간 배우자는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일일이 부반 말하거나 심지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진실은 더 멀어지고 배우자는 더 교묘하게 숨기려 들게 되죠. 말하면 더 공격당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몰아붙이는 태도는 결국 내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는커녕 애매한 변명이나 거짓말만 듣게 되면 분노가 더 커지거든요. 상처는 더 깊어지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줄 몰랐어. 내가 아무리 물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셋째, 몰아붙이는 대화는 아이들에게도 해롭다. 혹시 아이들이 옆방에서 듣고 있다면 그 소리 하나하나가 진짜 아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돼요. 우리 집은 끝났구나.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 원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아이들 마음에 깊게 남아버리면 그 상처는 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겠죠.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장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몰아붙일수록 숨어버리고 차분히 기다릴수록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내가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배우자 역시 방어 본능 때문에 제대로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캐묻고 몰아붙여도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질문을 쏟아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하루 이틀 시간을 벌면서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둘째는 질문을 할 때는 한꺼번에 몰아붙이지 말고 꼭 필요한 핵심만 차분하게 물으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제3자의 도움, 특히 전문가의 중재 속에서 나중에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우자를 무작정 몰아붙이는 건 순간 분노를 풀기 위한 행동이지만 진실을 얻기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결국 내 상처만 키우고 배우자의 거짓말만 늘어나고 회복의 길은 더 멀어지겠죠. 배우자를 몰아붙이는 대신에 차분히 기다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롭게 묻는 것이야말로 진짜 진실을 알아내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덟째, SNS에 바로 올려버리는 거.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을 들면 바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이 먼저 움직이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심지어 유튜브까지.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담아서 진짜 전 세계에 공개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은 끝났어. 다 알았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 이제 내 억울함을 전부 드러냈으니까 내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에요. 첫 번째는 법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외도를 한 사실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외도라는 잘못과 별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죠. 즉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올려진 글이나 사진은 내가 삭제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캡처를 하고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누군가는 다시 꺼내서 퍼나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퍼져버린 글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평생 인터넷 속에서 떠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분노로 쓴 글이 내 아이들의 미래, 내 직장, 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 회복의 길을 막아버려요. 외도 사실을 SNS에 공개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선택하려 해도 이미 공개된 사실은 지워지지 않죠. 친구와 친척, 직장 동료, 교회의 모임이나 사람들에게까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하다가도 그들의 시선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용서를 하고도 그 시선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넷째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분노를 쏟아낸 것 같아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올린 글과 사진이 다시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식으로 공개했을까? 아이들이 크면 이 기록을 보지 않을까? 내 분노에 휘둘려서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후회와 자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 자신을 더 괴롭혀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피해야 될 행동 중 하나가 바로 SNS에 공개하는 거예요. 분노는 잠깐이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순간 이 화풀이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SNS 대신에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털어놓으세요.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전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휴대폰 메모장에만 써두세요. 그 기록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상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외도의 사실을 SNS에 올리는 건 내 분노는 풀어줄지 몰라도 내 미래와 가정, 아이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손가락을 멈추세요. 글을 올리는 대신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9째, 주변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것. 많은 분들이 분노와 배신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분노는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다른 집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진짜 배가 돼요. 저 친구는 결혼 20년을 했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아내밖에 모른다더라. 내 동생은 내 새 키우면서도 남편이 늘 챙겨주고 아내를 존중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외도는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쪽이 마음이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원인을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한 현실을 잠시나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비교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다른 집의 겉모습만 보고 내 상황을 비교하는 순간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안 돼. 난 실패했어. 절망감만 커져서 오히려 내가 회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외도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외도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내 인생의 가치와 매력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지도 마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외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도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책임이고 그 무게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책은 회복을 늦출 뿐입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 외도의 상처는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내면 언젠간 회복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자책의 꼬리를 끊고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너무 빨리 결론을 내버리는 거.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이면서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한 압박감이 몰려오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아니면 참고 살 거야? 오늘 당장 결정 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너질 수 있어. 그 순간에는 마치 지금 당장 답을 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혼이야 당장 끝내라고 선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래 용서하고 넘어가자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마음을 급하게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모두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마음은 정상적인 판단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 공포가 뒤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대체로 후회로 이어져요. 그때 내가 너무 급했어. 조금 더 생각해 볼걸.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의 선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급하게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냉정해졌을 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너무 빨랐나라는 후회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용서를 선택하면 배우자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무게는 고스란히 내 어깨 위로 떨어지죠.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 시간을 벌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을 서두르면 결국 내가 꿀려가는 인생이지만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면 비록 상처는 크더라도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결정을 미루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시간을 두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0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눈물이 조금 핑 돌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행동들 대부분이 사실은 충격을 받은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완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회복하고 싶다, 더 나은 길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외도의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 중 하나가 바로 외도일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곧 내 삶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때로는 아주 크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마음도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도 내년에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겠지만 반드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발을 내딛던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누군가도 똑같이 흘려본 눈물이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누군가도 이미 겪어본 고통입니다. 그러니 제발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졌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이 사건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더 지혜로운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선택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힘들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끝났다고 느껴져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같아도 내일은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